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운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를 받았던 종목이 대한해운이었죠. 시세 차익을 이용을 해주면서 어떤 단기손익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대한해운에 시장의 관심이 많이 쏠렸던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VLCC 매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고금리에 대한 단기 차입금 이 상황을 하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통해서 시작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대한해운의 수급적인 탄력을 받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해운주로 시장에 관심을 쏠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한해운 역시 해운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철광석 가격과 석탄 가격이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그 원인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대한해운이 시세 차익을 노려서 VLCC 매각을 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2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우호연 회장이 이 성공적인 선박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2년하고 3년 내에서 전쟁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유조선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 지난 2022년을 돌이켜 보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할 만큼 대폭 상승을 했던 시기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소 진정은 되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중동 내 갈등 상황이 존재했었습니다. 때문에 또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유가가 고유가 기조를 유지를 해줬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조선 운임 자체가 유가가 뛰면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해상 운송의 불안 요소가 높아졌기 때문에 운임 상승의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 VLCC 시장 같은 경우 이 노후 선박 증가 그리고 신조 투입 제한에 따른 공급 부족 속에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운임이 크게 올랐다. 결론적인 이건 거죠.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운임 상승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결국 시세 차익을 통해서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이 단기 차익금 위주로 상황에 나갈 것이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았던 거고 잠깐 대한해운의 이 차트적인 흐름 함께 차트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재무적인 구조 함께 살펴보게 되면 23년과 비교했을 때 24년 같은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죠. 2배 이상 거의 3배가량 증가하는 모습.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도 현재 가격적인 흐름에 비교했을 때 괴리가 나는 구간이다. 때문에 밸류적인 매력도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VLCC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대한해운의 재무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전쟁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랑 그리고 헤즈볼라가 수십 명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 7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며 이 부분에 의해서 운임비 상승을 촉발을 하게 되고 관련된 해운주들의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적인 측면인데 결국에 전쟁 리스크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1377원에서 80원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4월 달에 단기적으로 한 14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했던 기억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율이 14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해준다. 근접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해운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이 고환율 그리고 고운임의 대표적인 수혜가 해운주죠. 그러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받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함께 살펴봐야겠죠. 6월 들어서 철광석 가격은 다소 꺾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100달러 초반대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탄 가격도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결국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5월 31일 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까지 요인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6월 30일 날 만약에 지표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주면서 물동량 증가, 발태군인 지수의 강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근거는 6월 7일 무역 수지가 이미 좋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어떤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발태군 지수도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대한해운의 차트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24년 4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준 상황인데, 이 당시에 VLCC 매각 관련된 이슈부터 해서 해운주 업황의 강세가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받으면서 대한해운 역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초까지도 정말 강한 상승에 대한 폭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이런 상승 모멘텀은 결국엔 중동 리스크죠. 특히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 밑에 이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를 하는데, 이란이 만약에 화가 나서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결국에 운임비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급증하겠죠.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을 하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해운주다. 대한해운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2분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비량이 급증하는 계절적인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면 물동량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동량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운임비 역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때문에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대한해운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정말 중요한 게 11월 대선입니다. 대선 전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운임비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대한해운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현재 가격적인 흐름세를 좀 디테일하게 볼 텐데, 단기적인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주봉의 흐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주봉으로 봤을 때 5일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차적인 부분을 봤을 때 6월 3일 날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을 먼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1월 15일 날 기록했던 고가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